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오늘은 추분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인데요. 이때쯤 되면은 또 농가가 상당히 좀 바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의미하듯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가 않았죠. 이 농사일을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주식 농사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주식 농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점검해 보시고요. 궁금증 있으시다면 함께 해결해 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다소 좀 우울합니다. 개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또 미증시나 유럽 증시 밀리는 것 비해서는 잘 버티나 싶었는데 역시나 중국이 변수가 됐어요. 열시 구간이었습니다. 차이신 PMI 지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지수가 정말 딱 1차원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예상치 하회하니까 그대로 지수가 낙폭이 커졌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현재 구간은 1% 넘게 하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 종목도 서서히 늘어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틈새 시작이 될 만한 종목들, 이 중소형 종목들 혹은 개별 모멘텀 가진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다소 좀 힘든 시장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과연 종목들을 좀 바꿔줘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거름 주고 물을 줘서 여러분들 포트에 담긴 종목들이 무럭무럭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지 함께 가늠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수하게 들으시고요. 02-325-8200번 전화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2128-3388번 지금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방송 전후에도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종목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까지도 바꿔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이나 게시판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TV 이 증시타파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또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든든한 우리 서포터즈 살펴봐야죠. 오늘 잠시 후 스튜디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용력 스튜디오에 좀 모셔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밥상이 차려질지 어제는 저희가 포트폴리오 반찬을 이것저것 놓다 보니까 상다리가 뭔가 부러질 것 같은데 약간의 2% 부족하다라는 평가 나왔는데 오늘 밥상은 어떨지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교수 전문가, 메리츠증권 이재우 차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점이 눈에 띄세요? 중국 지표 얘기는 아무래도 주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던 내용인데 이런 부분 말고 종목들 가운데서는 그동안에 이 삼성페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또 중국 쪽에서 개별적으로 투자를 받은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어제 잠깐 AI 관련주들이 반짝하나 싶더니 오늘은 밀리고요. 오늘장에서 또 눈에 띄는 반짝반짝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가을이 좋은 6가지 이유님 역시나 우리 애청자 아니랄까봐 주제를 딱 맞춰주셨네요. 오늘의 주제 폭스바겐 아니에요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폭스바겐 간밤에도 그랬고요. 그 전날도 그랬고 독일에서 폭스바겐의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규모 리콜이라는 1차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소비자들을 속였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신뢰까지도 금이 가는 모습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우리 증시 현대차 3인방에 폭스바겐의 반사이익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사이익 관련된 섹터가 오늘은 좀 옮겨왔어요.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섹터인데요. 종목들 보시면은요. 오늘 대형주 삼성 SDI나 LG화학도 그렇고요. 네, 전기차 관련주 좀 살펴보시면은 상한가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텍하고요. 현재 P&E 솔루션이 상한가네요. 그 밖에도 오늘 전기차 조금이라도 상관관계가 있다 싶으면은 급등합니다. 우리산업홀딩스 25% 급등이고요. 상신 EDP 21% 오릅니다.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짝하고 있는데요. 하루짜리 반등일지 혹은 이제 조금씩 추세를 만들어 가게 될지 의견 듣겠습니다.
좁게는 이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폭스바겐의 대규모 리콜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확대해서는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까지도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 좀 정리하시고요. 의견 올려주시는 동안에 저희가 좀 종목 진단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시작할 때부터 좀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108님께서도 오늘 일찌감치 전화 주셨는데요. 원익 IPS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진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익 IPS 매수하신 가격이 만원대 위에서 사셨어요. 11,100원, 비중 30%. 현재 주가 흐름은 만원을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만원 이탈했는데요. 그럼 지금 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버텨야 될지 한기수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기수입니다. 자, 원익 IPS의 분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종목들이 나빠서 시장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종목군들의 구도가 안 좋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장이 먼저 안정이 되어야 원익 IPS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일단 전망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일단 중국의 PMI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발표가 돼서 시장은 좀 불안합니다만은 중국은 또다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증시의 하반기 경직이 나올 수 있고요. 때문에 국내 증시의 하락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은 원익 IPS의 주가도 일단 직전 저점 9,500원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인 하락세가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원익 IPS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단 이 종목은 미래 성장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미래 성장 가치가 지금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쪽이 아직은 안 좋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 내년을 중심으로 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할 때 시장이 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단 지금은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 보고 나서 일단 대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시장이 살아날 때 다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죠. 일단 직전 저점 9,500원 선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일단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다만 여기서부터 강한 반등세가 대체적으로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직전 고점까지 반등이 나올 때는 그때는 일단은 과감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현금을 좀 들고 계시고요. 들고 계시다가 전반적인 장세가 다시 안정권에 접어들 때 그때 가서 재매수하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유, 반등 시에는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에서 물량을 터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였습니다. 조금 전에 좀 차트 그리고 진단 내용을 저도 좀 함께 들으면서 봤는데요. 다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대응 방법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게시판에 계속해서 좀 올려주시고 계신 내용, 이 폭스바겐과 관련해서 관심 상당히 좀 많으세요. 사실 이 폭스바겐은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도로 위에서 굉장히 많은 폭스바겐 차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내 차는 그러면 해당이 되는가? 이런 고민도 있으실 수 있고요. 시장과 관련해서도 현재 이야기를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양율리스님께서는 폭스바겐처럼 기업이 신뢰를 잃으면은 망하거나 타격이 심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는 상당히 좀 주가에도 그렇고 소비자들, 투자자들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시나 좀 중요하죠. 이번에 다시금 국내 기업에도 경종을 울리는 그런 부분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가을님께서도 세계적인 명품 자동차 회사가 이렇다니 라고 하시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그 사이사이에 종목들이 좀 있네요. 3825님께서 종목을 좀 주셔서요.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들어와 있는 종목이 지금 금융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고요. 61,500원의 비중 20% 담으셨네요. 61,500원. 지금 현재 주가가 6만 원에 약간은 좀 밑돕니다. 61,000원대면은 아마 9월 달쯤에 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지금 좀 밀립니다. 직전 저점 부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규수 전문가님, 한국금융지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국금융지주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금융지주는 일단 증권시장의 흐름과 연동하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증권주 전반에 걸쳐서 흐름 자체가 좀 부진한 상태고 한국금융지주는 주가 흐름 자체 역시 약세이긴 합니다만은요.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만큼 한국 금융주주의 펀더멘탈 자체가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가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업 가치라든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한국 금융주는 다른 증권주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서는 괜찮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증권주가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증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살아나게 되겠죠. 증시가 살아나려면은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국내 증시의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금융주주를 들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하고 또 국내 증시가 살아나는 흐름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그때는 무리는 없다라고 늦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중국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저점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59,600원인데요. 대체로 57,800원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인 저점은 만들어질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일단은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라든가 미래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묻어두셔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경기가 살아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묻어두시는 전략을 펼쳐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털어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은 고유하는 전략은 이어가시되 대체적으로 저는 요거 조금 올라올 때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반등 시에는 62,000~63,000원 정도까지 62,000~63,000원 내지는 최대 65,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때는요. 그때는 과감하게 물량을 털고 현금을 좀 들고 계셨다가 전반적인 장세가 충분히 좋아질 때 그때 가서 저는 한국 금융지주보다는 오히려 많이 빠졌던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갖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폭스바겐 이슈 오늘 토론 주제인데요. 역시나 게시판도 이 관련된 내용으로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라카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응답하라 칠봉이님께서도 이 신뢰 얘기하니까 내추럴 엔도텍이 생각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내추럴 엔도텍, 이 백수호 사태와 관련해서 주가가 급락하더니 최근에 거래가 되긴 되는데 시장에서 그다지 좀 얘기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죠. 좀 외면받은 상태, 아직까지도 주가가 크게 회복 국면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월데이트님께서는 최근 들어서 국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부진한 가운데 이 파업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내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폭스바겐 관련해서 시장 이야기도 좀 상당히 좀 뜨겁고요. 뿐만 아니라 세간에서도 뉴스라든지 대부분 신문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 함께 찾아보고요. 또 포트폴리오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용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폭스바겐 이슈 접하셨죠? 어떻게 보셨나요?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인데 왜 이런 거를 지금 거의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거의 한 4, 5년 전에서부터 비롯된 일을 왜 굳이 지금 발표를 했을까요? 일단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최근에 걸린 거 아닌가요? 최근에 걸린 건데 그쵸, 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언제부터 그렇게 그거를 썼냐라는 쪽으로 가게 되다 보면은 네.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눈속임 식으로 일단 네.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벌금형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금액이 컸던 이유가 네. 굉장히 한 몇 년 정도 누적이 되어 왔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청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충당금이라든가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신뢰성에 좀 금이 가서
또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이제 독일 국가적인 경제의 어떤 좀 파급. 지금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포커스가 경기 포커스로 딱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또 독일도 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또 이렇게 좀 레벨 다운이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일단 뭐 다 엮여 있잖아요. 유럽 시장이 중국 시장 쪽에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쪽으로 뭐 나가게 되고 다 이게 이제 사슬처럼 엮여 있는데 어느 한 군데서 지금 빵꾸가 뻥 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빠지는 거는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오늘 또 뭐 중국 PMI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좋지 않게 발표가 돼서 좀 시장이 아까 한 마이너스 14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하다가 지금 또 한 10포인트가 급락했던 이유가요. 중국 쪽 제조업 지표가 더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한 시장 자체가 지금 제조업 경기 혹은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서 좀 주식 투자자, 참여자로서는 좀 어안이 벙벙한, 안 그래도 힘든데 뒤통수를 한 대 또 맞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면 안 되겠지만 한편에서는 저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유럽이 물론 한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여전히 유럽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또 독일이 맏형 노릇을 든든히 해줬는데 폭스바겐, 이 국민차라고 하는 이 폭스바겐이 흔들리다 보면 독일 경제도 흔들리고 유럽까지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여기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 이렇게 정도는 보시나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뭐 현금 이제 그 충당금 같은 경우가 이제 빠져나갈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또 폭스바겐의 어떤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다운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게 뭐 내추럴엔더텍 백수호처럼 전혀 이게 뭐 사기를 친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내용상은 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폭스바겐 자동차의 뭐 안전성에 대한 결여된 부분 뭐 이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점진적으로 뭐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그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시장 투자자분들이 참 머리가 비상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이번 폭스바겐 사태에 또 뭔가 반짝 수혜를 보고 있는 쪽,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쪽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오늘 상한가 속출이에요. 뉴인텍 그리고 지금 P&E 솔루션 여전히 상한가고요. 우리산업홀딩스도 20%대, 산신EDP, 일진머티리얼즈, PNT, 에코프로 뭐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장대 양봉을 쭉쭉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이야기가 되는 시나리오,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세요? 아니면 너무나도 좀 이렇게 갖다 붙인 시기라고 좀 보시나요? 이게 이제 폭스바겐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얘기는 약 한 달 전쯤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고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거의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참여자들이 전혀 관심을 안 뒀던 부분인데 폭스바겐의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재조명, 얘네가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혜되는 애들이 뭐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목에 집중되다 보니까 중국 시장 쪽에서 전기차, 뭐 상당히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의 전망성 같은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재부각이 되었고요. 따라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으로 어떤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번에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냐 2차 전지가 별로 비전도 없고 전망도 안 좋고 그러니까 주가들이 계속해서 밀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면서 기업들의 가치가 우상할 수 있는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워낙에 이 산업별로 뭐 혹은 뭐 테마별로 어떤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좀 트레이딩 쪽으로 좀 몰린 현상이 좀 지속이 된 것 같고요. 시장의 수급이 좀 되게 부족하다고 보이는 이유가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페이 관련된 주식들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이 새로운 2차 전지라는 테마가 생기면서 얘네들은 또 쭉 빠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좀 한정돼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몰려다닌다라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사서 들어오는 세력들도 있지만 조금
제한적인 돈만 왔다 갔다 거리는구나라고 또 느낄 수도 있겠죠. 네. 시장 분위기가 뭔가 대안을 좀 찾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렸을 때 돈이 몰린다. 따라서 조금 더 투자 측면에서는 좀 더 나오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멘트를 주셨네요. 그럼 이어서 포트폴리오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를 미리 받아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신청해주신 시청자분께서는요, 포트폴리오에 현재 5종목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좀 반찬 종류가 많았는데요. 오늘도 그렇네요. 한국골마가 10만 5천 원에 비중 10%고요. 두 번째 흥하해운입니다. 2,150원 비중 20%로 가장 많이 현재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22,950원 15%, 한화케미칼 28,800원에 10%, DMS 4,900원 15%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30% 정도 좀 마련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와 뭔가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 좀 다릅니다. 한화케미칼은 어제 이 시간에 좀 짚어드렸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줄평부터 주시죠. 어때 보이세요? 네, 간만에 좀 괜찮은. 네, 아, 정말요? 네. 일단은 뭐 소박하지만 네. 영양 관리가 돋보이는 식단이다. 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그 얘기인 즉슨 종목이 상당히 좀 빼어난 건 아니지만 뭔가 타이밍적으로나 매수가 이런 가격 전략이 들어맞았다.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일단은 종목들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제가 이제 약간 부담이 되고 걱정스러운 종목군들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볼 때는 또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그러면 물려있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일단 포트를 짜가지고 좀 미리 산 것들도 좀 보이지만. 네. 네. 지금 현재는 크게 뭐 수익을 내시거나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 나왔으니까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한국콜마입니다. 어디에 놓을까요? 네, 한국콜마를 어디다 놓을까요? 이거 중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피자로 놓겠습니다. 피자. 이분은 현재 10만 원 위쪽에서 사셨는데 오늘 97,000원 정도에서 움직여서 약간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 있나요? 네, 뭐 한국콜마도 한두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화장품 ODM 업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화장품 매출 비중이 약 79%, 또 제약 비중이 또 한 21% 정도 되고 있고요. 화장품은 뭐 네이처 리퍼블릭, 엠프라니, S&J 등의 어떤 브랜드로 출시되는 화장품 OEM 매출을 하고 있고요. 또 제약 쪽은요, 파마트로닉, 유영제약 혹은 또 동아 ST 쪽으로 제약 매출 비중이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품 쪽에서는요, ODM, OEM 시장에서 일단 브랜드샵 성장으로 인해서 동사가 업계의 선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향후에 대한 비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닙니다만, 이제 목표가를 산정한다거나 혹은 뭐 이 주식에 대한 평가 지금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을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일단은 올해 실적으로 대비해서 PER이 약 43.64배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3년 뒤인 17년도에는 29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주식들이 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받았을 때가 한 60배, 70배. 근데 그 부분이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이고 2017년도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예상 실적이 29배 정도다. 이게 고평가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증설되는 부분들,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도 예측한 대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 한 해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주식들의 모든 이슈들이 다 집중되었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위로 먹을 룸이 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상으로는 아직까지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만, 뭐 이거를 사실은 그냥
별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매도로 할까 하다가 일단은 추세가 좀 나쁘지 않아서요. 일단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쭉 보니까요. 목표 단가는 10만 원에서부터 14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단은 밸류 부담이라든가 그리고 얘네가 이제 캐파 증설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려면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에 이게 뭐 14만 원, 15만 원까지 치고 가려면 하나 3분기 실적이라든가 4분기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상향이 많이 돼야지 제가 볼 때는 한 13만 원, 14만 원까지 다시 전고점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아니라면은 일단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또 우려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유 목표가 11만 5천 원, 손절가 9만 2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운주 오랜만에 나왔네요. 흥하해운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바닥권에서 사시지 않으셨을까 매수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흥하해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흥하해운은 이게 좀 잘 안 알려져 갖고, 잘 안 알려져서 그냥 여기. 뭐 딤섬 비슷한 찐만두, 이거 망가졌네. 네, 우선은 해운주기는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박 겉핥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기업에 대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뭐 특이한 업체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해상 운송 업체입니다. 해운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일단 컨테이너 매출 비중이 85%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해운 매출 기준으로는 약 7위의 해운 선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컨테이너이다 보니까 약간 뭐 물동량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생필품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이제 수출입 품목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방 산업 같은 경우가요. 어떤 해운 쪽에 대한 산업 업황이 아니라 소비 쪽인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아시아 쪽, 그러니까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가까운 좀 해운 쪽에 대한 이제 물동량을 나르는 업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사이클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부분은 우리가 쓰고 입고 마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이거든요. 그래서 해운 업체 중에서는 뭐 대한해운은 약간 좀 특이하지만 요거 빼고 나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업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흥하해운 지금 보니까 PER도 10배 미만입니다. 실적 부분이나 현재 뭐 차트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신다면요.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바닥권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경우도 좀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유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성 운송비 같은 경우가 절약이 돼서 매출 증가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 순이익의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를 보는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이 탑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밑에서 어떤 유가 하락 때문에 수익성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계속 유가 전망도 당분간 올 거라는 전망보다는 뭐 한동안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계속해서 올라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보니까 좀 상당히 높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포트 상에서는 뭐 3,400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추세선상의 상단까지 약 2,800원 정도까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2,200원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뭐 하락폭이 좀 깊어서 조금 더 뭐 한 2,1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흥하해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아마 이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가파르게 빠졌다가 웬만한 종목군들이 돌아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요지부동입니다. 파라다이스 어디에 놓을까요? 파라다이스 어렵네요.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는 좀 업력도 오래됐고 시장 지배력이 좀 있기 때문에 자장면에다 놓겠습니다. 요즘 부진해요. 왜 이런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이게 올해 많이 빠졌던
때 이슈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마카오라든가 뭐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 카지노 고객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부 공안 당국에서 일단은 막았다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가 그때 뭐 6월 달에 있었던 메르스 영향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이제 급감했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카지노 업체들은요,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연평균 21% 정도 한 5년간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면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는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좀 깨지면서 이제는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인식이 좀 되면서 일단은 주가가 좀 빠진 상태로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이제 이러한 우려감과는 다르게 중국 관광객들을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관광 혹은 카지노 업체들도 계속해서 이용을 한다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지 주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키포인트는 3분기 실적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지금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2만 7, 8천 원 정도까지 리바운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실적이 안 나와버리면 또 역시 이 우려감이 맞았어 하면서 또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8월 달 동향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쪽 동향을 봤을 때는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85% 정도 회복했다는 그러한 데이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일단은 좀 잘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해 주신 대로 목표 주가는 한 2만 7, 8천 원 정도 보시는 거죠? 네, 목표 주가는 2만 7, 8천 원 정도인데 이게 단기적인 목표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3만 원, 3만 3천 원 전 이전 고점까지 트라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대할 수는 없다지만 지금의 우려감이 너무 심했다라는 쪽만 되더라도 충분히 한 2만 5, 6천 원까지는 리바운딩이 아주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종 목표가는 2만 8천 원.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2만 8천 원 제시한다 해서 2만 8천 원의 파세요가 아닙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상승폭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어서 한화케미칼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간에도 좀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데요. 아마 이번 주 들어서 매수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매수가하고 현재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어떤 음식일까요? 네, 한화케미칼은요. 폴리에틸렌이나 PVC, 가성소다를 주력으로 하는 화학 업체입니다. 일단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면서 이 자회사들 중에서 그리고 한화 갤러리라든가 소매업, 부동산업, 태양광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또 자회사들도 가지고 있고요. 2014년도 11월 달에는 석유 화학 분야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삼성 종합 화학 지분을 약 26.85% 정도 또 취득을 한 부분은 약간의 이제 어떤 화학 다운스트림 쪽에 대한 어떤 시너지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일단은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성, 유가가 계속해서 빠지니까 화학 업체들은 수익성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이 다운스트림 쪽을 하면서도 전방 산업이라고 생각되는 NCC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왜냐하면 유가가 빠지다 하더라도 NCC 쪽에서 수익원을 다 이렇게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도 여천 NCC라든가 한화토탈의 이런 NCC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수익성이 그렇게 급다운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등락이 많이 있지만 한화케미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자회사 중에서 한화큐셀이라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 셀 모듈 업체인데요. 최근에 태양광 쪽에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오늘 뭐 중국 쪽의 전기차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잖아요. 중국은 계속해서 투자를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슈화돼서 부각이 되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태양광 쪽 폴리실리콘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해서 상당 부분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 모듈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한화 큐셀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재조명, 그러면서 이제 한화 케미칼에 대한 어떤 기업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회자되고 있는 것 같고요. 태양광 쪽도 뭐 폴리실리콘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유가 때문에 또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약간 좀 지리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전은 상당히 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더라도요, 올해의 고가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중기적, 장기적으로 생각하실 때도 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올해 고점이 23,000원 부근인데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뭐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전 26,000원 정도까지는 뭐 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태양광과 이 얘네가 하고 있는 다운스트림 케미칼의 시황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화학업체들의 시황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여건만 좀 경기 턴만 이루어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한 26,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트렌드를 또 보이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또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또 밑으로 또 저점 부근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9,000원 정도 보시고, 그러니까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되건 시장의 모양새가 안 좋아질 경우에 일단은 컷을 줄이든가 컷을 해서 밑에서 다시 잡으시면 되니까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DMS 한 종목 남았는데요. 함께 좀 한화케미칼, DMS 좀 밥상에 차려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화케미칼을 일단 제일 좋게 보니까 이쪽으로 두고, 탕수육으로 두고, 네, DMS는 군만두. 네, 어떤 내용이 있나요? DMS는 TFT LCD 패널 제조용 핵심 공정 장비인 어떤 세정 장비 쪽이라든가 식각 장비, 감광액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뭐 자회사 쪽에서 뭐 DMS 플렉스라고 스마트폰 FCCL이라는 어떤 그런 기판용 부품을 또 제공하는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긴 한데요. 최근의 이슈는 일단은 LCD 쪽 부품, 이 장비를 중국 업체들로 일단은 확대.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쪽만 납품을 했었는데 중국 쪽 업체들, 그리고 올해 한 해 이슈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중국 애들의 공격적인 투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에 대한 재조명,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처를 확대하면서 또 그 실적이 좀 급증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줘서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 종목 흑자 전환은 올해 좀 하지 않았나요? 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일단은 4년 연속 적자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1분기, 2분기 때 나왔던 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데요. 올해 그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2분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마 3분기부터 실적은 반영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만, 자, 전체적으로 시총이 약 99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을 못했다. 그냥 한 100억 정도만 번다고 생각했을 때 퍼 밸류로 한 1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주가 상승하고 트렌드는 좋지만,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턴 어라운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장비 업체라는 부분, 그런 걸로 따졌을 때 PER이 10배 정도가 된다는 부분은 일단은 약간 뭐 메리트가 일단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투자 의견은 매도로 정했습니다만, 일단 목표가는 5,500원 정도 보이고요. 손절가는 4,700원. 손절가를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종목으로 밥상을 차려봤는데 약간의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채워드릴게요. 수정 레시피는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일단은 한국콜마 10% 기존 보유, 흥하해온 20% 보유, 파라다이스 15% 보유, 한화케미칼 10% 보유, DMS는 15% 있으신데요. 저는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금 비중이 45%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대비해서 좀 사고 싶은 종목들, 뭐 S1 하고요, 호텔신라 정도 두 종목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밥상을 쫙 차려봤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받았던 밥상 대비로는 좀 양호했다라는 평가였는데요. 그럼 첫 번째 가격 전략 정리해드립니다. 우선은 담겨 있었던 종목 가운데 한국콜마가 맨 위에 있네요. 이 종목 보유 의견에 11만 5천 원 목표 주가로 봅니다. 다만 업사이드가 약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들어봤고요. 목표 주가 9만 2천 원입니다. 흥하해운 보유 의견입니다. 2,800원 목표가고요. 손절 라인은 2,200원입니다. 세 번째 파라다이스입니다. 보유 의견에 2만 8천 원 목표가, 손절 라인은 2만 1,500원 제시를 했고요. 이어서 한화케미칼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유 의견이고요. 태양광 쪽뿐만 아니라 NCC 쪽 함께 좀 영위하면서 메리트 있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2만 6천 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 19,000원입니다. 마지막 DMS만이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5,500원 목표가고요. 손절 라인은 4,700원 제시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수정 레시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해 보여요. 한국콜마 10%, 흥하해운은 20% 정도로 조금 더 늘려보셔, 그대로 20% 가져가시는 거고요. 파라다이스 15% 비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겨있는 한화케미칼 10% 그대로 보유입니다. 다만 이 DMS 15%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매도하시면은 현금 비중이 45%대로 늘 텐데요. 이 부분 현금을 가지고 살만한 종목 S1 호텔신라를 추천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밥상을 또 차려봤고요. 종목 좀 더 살펴드릴게요. 그 사이에 게시판에 올려온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쭉 보니까 6178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CM비텍 신청해 주셨는데요. 6,800원에 비중 10%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주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요, 메리츠증권의 이재우 차장님 진단해 주실 거예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M비텍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나온 그런 종목이죠. 최대 주주 변경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급등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어떤 그 영위하는 사업 부분은 통신기기, CCTV, 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이제 판매 쪽이니까 CCTV 쪽도 최근에 이제 어쨌든 모멘텀을 받고 있는 그런 쪽 섹터고요. 그런 종목이 그런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 주주 변경과 더불어서 이런 어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섹터에 속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가 탄력도를 더 강하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변동은 급변동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 이 종목 길게 가져가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이 종목의 어떤 실적 추이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그 적자 그러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일단 단기로 짧게 끊어 나가는 쪽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추가 오늘은 급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 반등이 더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직전 고점 7,500원, 요거 살짝 넘어가는 8,500원 정도를 최대 오버시팅 넣을 수 있는 목표가로 삼으시면서 이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M비텍이었습니다. 오늘 신청 쭉 받은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권에 놓여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탄력도 좀 양호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세미조아님께서 게시판에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도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41만 2천 원, 비중 25%, 4분의 1을 딱 이 CJ제일제당으로 현재 구축을 해 놓고 계신데요. CJ제일제당 보겠습니다. 오늘장 한 3%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37만 5천 원권 움직임이고요. 지금 8월 말 혹은 9월 고점 부근이 40만 원, 지금 매수하신 가격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요. 과연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이재우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네, 최근에는 8월달, 9월달 조정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이제 올해는 내내 이제 상반기까지 상세를 보이고 나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난 8월 말과 9월 달에 일단 저점 권역을 인식하는 저가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30한 5, 6만 원 정도면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 40만 원이면 다소간의 이제 매수가 대비 그 차이도 있고 손실권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이 하락 조정 마무리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릴 만한 종목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왔을 때 한 36만 원대 후반에서 37만 원 정도 테스트하는 과정들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정도 자리에서 다시 반발을 만들어 한다면 역헤드앤 숄더형 패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뺐다가 강력하게 이제 그 반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그 동사의 이제 흐름은 조정이 마무리 짓고 상방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40만 원대 중반까지는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 여전히 경기 쪽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 한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 찬바람 부는 가을권에는 역시 이제 동사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져서 40만 원대 중반 45만 원 정도로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 진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심심타파 시간 계속해서 추석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서 또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곤 하는데요. 오늘 게시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침개를 맛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내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에게 추석이 있다면은 미국에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생각나실 텐데요.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나라에 또 접목시키는 그런 마케팅 이벤트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준비해봤어요. 심심타파 넘어갑니다. 네, 미국 쪽에서 자리 잡은 그런 소비의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도 그다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들, 그리고 또 사진이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접목하게 된 게 연말쯤 되면은 쇼핑 시즌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IT주들의 강세가 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가깝게 이 친밀도가 생긴 그런 단어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 1년 동안의 미국 소비 가운데 상당 부분 20%가량이 이 시즌에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백화점이 문을 열기 직전부터 줄을 길게 늘어선답니다. 그리고 이 셔터가 올라가기도 전부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또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진풍경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보통 절반 가격은 기본이고요. 70%, 80%까지 사실 그동안은 부담돼서 사기 힘들었던 IT 기기부터 가전, 가구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할인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수 소비 진작이잖아요. 국내에 이런 부분을 접목시키면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만드는 건데요. 일단은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좀 넉넉하죠. 여유 있게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아마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백화점 71곳이고요. 대형마트 400개점, 그리고 편의점 25,000개가량이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업체별로 최대 50에서 7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요. 백화점에서도 가끔 명품 대전 이러면서 큰 할인 행사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규모가 될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가격이 아무리 좀 저렴하더라도 기존의 가격이 좀 비싼 제품들 같은 경우는 부담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제하실 때 카드와 관련된 혜택도 함께 좀 마련이 돼 있는데요. 국내 모든 카드사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행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백화점마다 조금씩 좀 날짜가 달라요. 그리고 소셜 커머스도 많이 활용을 하시죠. 아마 10월 첫날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쿠폰이 쏟아질 겁니다. 이 시즌 잘 활용하셔서 또 현명한 소비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타파였습니다.
아마 지금 요 근래 들어서 사실 게 있으신 분들은 리스트 적어 놓으셨다가 급한 게 아니면은 10월달 요 시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려고 지금부터 뭐가 필요한지 열심히 좀 서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투카스님 조금 늦었지만 게시판 좀 이렇게 함께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게시판에서 오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종목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봐드릴게요. 6244번님의 효성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12만 500원에 비중 10% 담아주셨고요. 현재는 약간의 손실 구간이고 오늘은 한 4% 정도 밀리네요. 효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재우 차장님 의견 주세요. 네, 일단 최대주주 리스크로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지난 9월달 중순 가격권이 저점이죠. 11만 원대 초중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한 5%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 정도 가격권역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주가 흐름 자체는 추세 자체는 일단 직전 저점 그러니까 12만 원 권역을 9월 달에 이제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그닥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어요. 예, 저점이라 인식하시고 이제 12만 원 권역이 매수를 하셨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조정인데 일단 11만 원대 중반대에서 지지력을 보여준다라면은 시청자님 매수 가격인 12만 원권역까지는 언제든지 리바운딩은 들어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그 시장의 어떤 악화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악재적인 재료가 있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력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오르락내리락 올렸다 뺐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12만 원대 넘어가는 12만 원 초반에서 21평선 12만 3천 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절반 정도를 일단 끊어놓고 재매입 타이밍을 천천히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아우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절반 정도 매도한 이후에 다시 이제 하락세가 나타난다면 11만 원 그 권역까지는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1만 원 권역 전후 여부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재진입 여부를 한번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우 차장님 오늘 진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 효성으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즐거울 수도 있는데 투카스님께서 조금은 다른 단면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은 납품업체들에게는 부담이 좀 전가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죠.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한 번은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남은 시간도 현명하게 대응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도 놀러 오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